저는 무릎이 아플 때 무조건 허벅지 운동을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봤지만 무릎 안쪽부터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 내 통증 부위와 전혀 상관없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릎 아프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 같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내 무릎 통증에 맞춘 정확한 스트레칭만 골라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20-30분씩 하는 스트레칭은 비현실적입니다. 딱 5분, 이걸로 아침마다 고생하던 통증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 수십 개 영상 보면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영상 하나로 내 통증에 맞는 해결법이 명확해집니다. 걸을 때 무릎 안쪽이 찌릿한 느낌, 계단 내려갈 때 뻐근하게 당기던 그 부위 눌러보면 단단하고 뭔가 안 풀리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처럼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아픈 쪽 다리를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발끝은 정면으로, 무릎은 곧게 펴고 상체는 그대로 정면을 바라본 채 뒤로 천천히 밀어보세요. 30초 유지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안쪽 근육을 스트레칭하게 되는데 이 부위가 뻣뻣해지면 무릎이 구부러질 때마다 압박과 마찰이 생기고 결국 안쪽 통증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내전근은 골반에서 무릎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히 안쪽 근육을 넘어서 무릎 자체의 안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정확히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전근 유연성이 슬개골 내측 압박을 줄이고 무릎 내측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오래 걷거나 등산 후에 무릎 바깥이 찌릿하거나 욱신거리는 경험 있으시죠? 찜질을 해도 잠깐뿐이고 무릎 바깥을 문질러 봐도 뭔가 깊은 데까지 닿지 않는 느낌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을 허리에 올려주세요. 아픈 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뒤로 교차해 주세요. 양발끝은 모두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중심이 되는 다리는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려 주세요. 상체를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여 줍니다. 이때 골반은 자연스럽게 반대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다리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게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엉덩이 옆과 허벅지 바깥쪽이 쭉 늘어나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30초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칭 되고 있는 부위는 장경인대와 그 주변의 근육들 그리고 대둔근입니다. 장경인대는 허벅지 바깥쪽에서 무릎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아주 강한 막 같은 조직인데요. 고관절과 무릎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걸을 때마다 무릎 옆쪽에 마찰이 생기고 외측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스포츠 물리치료학회 논문에서도 장경인대 스트레칭이 통증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무릎 윗부분이 욱신거리거나 쪼그렸다가 일어날 때 힘이 빠지는 느낌, 운동 후에 허벅지 앞쪽이 뻣뻣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한 손으로 벽을 짚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아픈 쪽 다리의 발목을 손으로 잡고 뒤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은 나란히를 유지하고 잡은 발목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30초 동안 유지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대퇴사두근, 그 중에서도 슬개골과 직접 연결된 대퇴 직근을 효과적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이 근육이 뻣뻣하면 슬개골을 앞으로 당기게 되고 그로 인해 무릎 앞이나 위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에서도 대퇴사두근의 타깃 스트레칭이 슬개 대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스트레칭을 원하신다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다리는 뒤로 각도를 더 주세요. 이때 역시 발목이 엉덩이 쪽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릎 바로 아래쪽이 쑤시는 느낌, 점프를 하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통증이라면 슬개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책 한 권을 놓고 아픈 쪽 발의 발가락과 발 아치 중간 위치를 책 위에 올려주세요. 반대쪽 발은 책을 넘어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몸 전체가 앞으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체는 정면을 유지하고 몸 전체를 앞으로 밀듯 체중을 이동시켜 주세요. 여기서 스트레칭할 다리의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30초간 유지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뒷다리 종아리 쪽이 강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당겨지는 부위가 바로 비복근과 가자미근입니다. 이 근육들은 무릎 뒤쪽에서 발 뒤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들이 단축되면 슬개건을 위로 잡아당기게 되고 결국 무릎 아래쪽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종아리 유연성 회복이 슬개건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지 말고 체중을 앞으로 부드럽게 이동시킨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 하시면 좋습니다. 무릎이 한 번 아프기 시작하니까 생활 전체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뭘 하려고 해도 또 아플까봐 자꾸 멈추게 되고 그 생각이 계속 신경을 쓰이게 했어요. 운동이나 스트레칭 영상도 많이 따라해봤어요.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내 몸에 딱 맞는 느낌이 오지 않았고 통증도 그대로였습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서 참 답답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운동 처방사 자격 과정을 통해 몸의 구조나 통증 메커니즘을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아픈 부위를 정확히 겨냥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스트레칭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이걸 하는지 알게 되니까 몸이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막연하게 따라하지 않아요. 왜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저한테는 큰 변화였습니다.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고 그 납득이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조금씩 바뀐다는 걸 몸으로 느꼈거든요. 이 채널은 그런 경험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운동을 잘 몰라도 괜찮고 몸에 대한 감각이 없더라도 문제없어요. 정확히 왜 그런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통증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